불확실성하의 투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미래는 uncertainty. 미국은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미래는 불확실할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측정하느냐.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기대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expect예요. 그냥 미래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개별 자산이에요. 어떤 개별 재산 하나만 갖고 있을 때 기대 수익률가 0인데, 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 그러면 6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얼마 벌었어요? 6만 원에서 5만 원. 여기가 기말이고 기초죠? 그러니까 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5분의 2니까 얼마입니까? 20%의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투자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투자 수익률은 쉽습니다. 일정 기간 투자 수익. 그래서 기말에서 기초를 빼고 여기가 팔았을 때 이게 샀을 때 그 뭘로 기초를 나눠주는 것이 투자 수익률인데, 이렇게 확실히 하면은 이렇게 해요. 내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았다. 수익률이 얼마냐? 20%라는 거죠. 그러는데 미래라는 미래. 미래는 투자의 기말가치.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미래로 갈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삼성전자가 내가 지금 5만 원에 샀는데요. 자, 미래는 여기처럼 6만 원 될 수도 있어요. 또는 5만 한 5%면 5만 5이시고 5만 2,5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죠? 여기는 투자 수익률인데요. 이게 기대예요, 기대. 미래에 대해서 예상이죠. 내가 예상할 수익률이 얼마냐? 예상. 자, 여기는 5만 원에서 6만 원 됐으니까 20%가 됩니다. 또 5만 원에서 5만 2,500원 됐으니까 5%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4만 5천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천 원 손해봤죠?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은 투자의 기말 가치는 어떻게 되겠느냐?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률을 간다. 확률. 어떻게 확률이 되느냐? 아, 올라갈 확률. 자, 이렇게 예상 수익률인데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한 40% 되더라. 자, 5만 2천 원 먹어서 5% 조금 오르겠죠? 조금 오른 거 한 30% 되더라. 떨어질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30%. 확률은 다 더하게 하면은 100%가 나와야 됩니다. 다 확률을 합계를 다 했는데 100이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이건 0.4고요. 이건 0.3이고 이건 0.3이에요. 숫자로만 하게 되면 숫자가 1이 나와야 되겠죠. 1이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랬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확률을 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20%에 0.4를 곱하면 8%가 나옵니다. 자, 5%를 0.3을 곱하면 1.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에 0.3을 곱하면 마이너스 3%가 나옵니다. 이걸 전부 다 합계를 하면은 이게 기대수입니다. 8에다 1.5를 따니까 9.5죠? 9.5에서 3을 빼버리니까 6.5%. 만일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서 6만 원 갈 수도 있고 5만 2천 원 500원 갈 수도 있고 4만 5천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예요.
미래를 좀 뭐 정확한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올 확률이 얼마냐? 그건 작자 예측하는 거예요. 40% 또는 조금 오른 거죠. 30% 떨어진다. 그럼 또 30%. 합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다 합하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6.5%다. 내가 6.5%의 기대 수익률을 내가 갖고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로 갈 때는요. 투자 승률 할 때는 항시 확률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입니다. 투자 승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하고 그 발생 가능성, 이게 발생 가능성이에요. 그것을 확률로 나타낸 것이 확률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요.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기말 가치가 1,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100만 원이 될 수 있고요. 또는 9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일 1,300이 되면 30%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30%고 자, 1,100이 됐다 하고 10%죠. 곱하기 100이면 10%고 그 다음에 900만 원 됐어요. 그럼 손실 봤죠? 900만 원. 손실 봤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수익률이 0.3, 0.1, 마이너스 0.1이에요. 퍼센트로 치면 30%, 10%, 마이너스 10%입니다. 확률이 저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갈 확률이 0.3, 이렇게 갈 확률이 0.4, 이렇게 갈 확률이 0.3. 이 확률 누가 정해주느냐? 내가 정하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투자에 성공할지 안 할지 각자 마음속에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호황이 0.3, 보통 0.4, 불황이 0.3인데 요걸 많이 내가 비중을 많이 주면 내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많이 비중을 주게 되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여러 것을 줬을 때, 자, 저기 개별 자산이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이음을 측정한 사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개별 자산, 자산을 한 개만 갖고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제 측정하냐는 것이 이제 개별 자산인데, 요 두 개를 뭐 보게 되면 곱하면 됩니다. 저거 세판하고 똑같아요. 곱하기. 얼마입니까? 0.3에 곱하기 0.3을 하게 되면 0.03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1에 0.4를 곱하게 되면 0.0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0.1에 0.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0.03이 될 겁니다. 다 썸한다고 그랬죠? 썸을 하게 되면 0.10이 나오겠죠? 0.10. 0.09에다가 0.04를 더해서 0.03을 빼버리면 0.10. 퍼센트로 치면은 10%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이음을 측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대한다. 기대. 내가 자 기대 수익률하고 이음의 측정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뭘 얘기했느냐? 자, 수익률이 뭐냐? 수익률이 뭐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 이음을 측정했다. 기대 수익률은 뭐냐? 내가 미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개를 곱한다고 했어요. 자, 발생 가능 수익률, 그 예상 수익률입니다.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총합, 썸 한다는 뜻입니다. 총합.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갖고 합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곱해서 합계. 이것이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확률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상 수익률에다가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여기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다. 그 분산 어떻게 보냐? 분산 값은요.
여러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똑같이 평균은 10%라고 볼게요. 두 번째는 자, 똑같이 평균은 10%예요. 똑같이 평균은 10%인데 얘는 잘하면은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잘하면 20%를 먹을 수 있어요. 얘는 잘못하면 얼마나 먹느냐? 그냥 0%. 손해는 안 봅니다. 자, 내가 평균이 10인데 잘하면 20%, 뭐 잘못해도 10%. 여기는 잘하면요 30, 뭐 40%. 잘하면 40%. 잘못하면요 마이너스 30%. 평균은 똑같습니다. 자, 평균은 여기도 마이너스 30이고 마이너스 20이거든요. 마이너스 20. 그래서 좌우폭이 지금 정규분포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자, 첫 번째는 10%인데요. 잘하면 20%, 잘못하면 0%. 두 번째는 잘하면 40%, 못하면 20,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좋냐는지 여기서. 내가 미래를 100% 예측을 할 수 있다면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먹을 수 있어요? 여기 40%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예측만 잘하면 40%를 먹을 수가 있어요. 설령 시장이 뭐 잘못된다 치더라도 나는 잘 보기 때문에 40%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번은 내가 잘 보더라도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잘하면은 2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uncertainty, 불확실하고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뭔 일이 벌어졌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가버립니다. 마이너스 20%.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의 뜻이 여기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 퍼져 있는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기대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에요. 가운데가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그게 바로 위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리스크입니다. 대인자가 아니고 리스크. 그래서 발생 가능한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 차이 편차를 제곱한 후 기대치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여기 요놈하고 이 편차 있죠? 이 좌우 편차. 이 편차를 빼가지고 그 편차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하고 예상 수익률의 편차를 가지고 자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도 다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도 플러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나타내는 건데 발생 가능한 미래 수익률, 아까 기대 수익률이 평균치입니다. 그 두 개에다가 편차를 자성을 해가지고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분산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분산을 얼마나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수치로 또 나타내는 것이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쉬워요. 분산을 그냥 루트 씌워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여기 좌우입니다. 좌우가 크면 클수록 미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서 이탈 가능성 이렇게 퍼져갈 가능성이 크다. 결론은 리스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선택이 뭐냐? 여기는 분산값을 낮은 것, 표준 편차가 낮은 것, 그런 것을 투자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험을 측정을 할 때 분산값이나 표준 편차가 작은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현실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갖다 놓고 쭉 범위 설정해서 분산 구하라. 금방 나옵니다. 분산은 영어로 베리언스고요. 표준 편차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한국 주식이 얼마나 분산값이 크냐?
그냥 금년 1년부터 지금까지 쭉 범위를 설정해서 엑셀을 갖다 놓고요. 분산값을 구하라. 그러면 금방 1초도 안 돼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법을 얘기해주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요겁니다. 이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자, 기대수익이라고 요거 지금 이제 이런 표를 줬죠. 이런 표를 주고 이놈을 가지고 기대수익률을 구해보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 여기까지도 확률 요거 있죠. 두 개를 가져온 거예요. 자, 기대수익률, 수익률하고 두 개로 곱한다고 그랬죠? 10%. 아까 내가 7% 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0%다. 자,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고요. 이제는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차이를 구한다고 했어요. 0.10하고 0.3. 그래서 0.3에서 하고 0.1을 뺍니다. 0.3에서 0.1을 빼면 0.2죠. 0.1에서 0.1을 빼니까 0이죠. 마이너스 0.1에서 0.1 빼면 마이너스 0.2입니다. 아까 자승을 하라고 했어요. 자승. 편차의 자승을 해라. 이렇게 편차의 자승. 그러니까 편차의 자승하는 게 전부 다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버렸죠. 0.0이 자승. 0.04. 그건 0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0.2지만 0.04. 여기다가 이 확률을 곱해준다는 거죠. 앞에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 자, 편차 0.04에다가 0.3을 곱해주니까 0.0입니다. 이건 그대로 0인 거고 0.04에다가 0.3을 곱해주니까 0.0입니다. 다 더했죠? 이 더한 값이 뭐냐? 이게 분산값입니다. 자, 기대수익률 아까 보죠? 자, 기대수익률 곱해가니까 그래서 0.09, 0.04, 마이너스 0.03이니까 0.20이다. 분산값 아까 이거죠? 이거 다 셈을 하니까 0.024가 분산값이고 표준 편차는 분산값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게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표 4-1을 가지고 자, 어떻게 기대 수익률을 구하냐, 어떻게 분산값을 구하냐, 어떻게 표준 편차를 구하냐는 건데 개별 자산이에요. 개별 자산, 자산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개별 자산,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이용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수익률은 미래죠. 미래에서 가치, 그래서 투자한 가치, 기초 투자한 것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투자 수익률을 난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두 개를 곱해가지고 썸을 하게 되면 그게 기대 수익률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값은 여기 있는 편차. 자, 여기 예상 수익률이에요. 예상 수익률과 여기 기대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빼고 여기에서 요거 빼고 여기서 여기서 뺀 값이 요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승을 하게 되면은 이 편차의 자승값이고 거기다가 확률을 곱해서 썸을 하게 되면 이게 분산값이 나온다. 현실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게 10개든 20개든 100개든 간에 범위를 지정해 놓고 분산, 베리언스 하게 되면 분산값이 나오고 표준 편차,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엑셀에 가면은 통계표나 수학, 재무 그쪽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1초도 안 돼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 편차와 분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냐라는 것을 했고요.